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8월 12일자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이 대통령 임기 내 세종집무실 시대 마지막 국무회의 세종서 강경주 한국경제 8월 10일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되겠다고 세종집무실 이전을 주문했다. 주문에 제가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 또한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이른 수도권 1극 체제는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청년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 등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중대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국토 균형 발전은 이 같은 대한민국의 고질병을 고치고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료, 재생에너지, 양자 컴퓨터, 항공우주, 첨단 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백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역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1극 중심의 근본 원인은 정치지대이다. 결정했다라는 능동태를 왜 주문이라는 수동태를 표현을 쓰는지 이미 과거부터 결정된 건데 질이 멸멸하기로 한 거니까 결단 이렇게 또 독촉 이런 것이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같이 움직여야 하지 않겠는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처럼 미래 평양으로 이전할 시나리오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 다음 주부터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대비태세 강화 훈련 시작. 김형진 AP에서 8월 10일자입니다. 북한이 유엔에서 금지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활동을 재개한 지 며칠 후인 월요일 한국과 미군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주 연례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동맹국들이 발표했습니다. 을지 프리덤 쉴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11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그 규모는 예년과 비슷할 것이라며 약 18,000명의 한국 군인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국군 대변인 장도영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같은 기자회견에서 라이언 도널드 미국 대변인은 최근 분쟁에서 얻은 교훈을 포함한 현실적인 위협을 통합함으로써 이번 훈련이 연합 공동 영역 작전을 통해 동맹의 준비태세와 역량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을지 훈련은 조선, 중국, 러시아 3국을 대상으로 하는 영역으로 확대 전개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뒤에 연결된 얘기지만은 팔란티어 AI를 오히려 한국이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미제 AI 도입으로 자유되는 미군의 말이 되었다. 게다가 경제 주권도 미국에 팔아넘기려는 다카이치 수상은 애국적이다. 8월 11일 고가 시계악기라고 에라 디지털입니다. 8월 5일 리온 게이자 신문 저번에 자유대 지휘통제의 미국 AI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정부가 자유대 부대의 지휘통제에 미국산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연말로 예정된 이른바 안보 관련 3개 문서의 개정을 위해 상세한 내용을 담겠다고 한다. 정부는 미군과 자유대의 일체화를 밀어붙였고 이를 위해 통합작전사령부 설치 등
조직 개편까지 단행했다. 자위대는 미군에 통합된 것과 같다는 뒷담화도 자주 들린다. 자위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군이라면서도 실제로는 미군에 예속돼 자율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미군 휘하의 말로 전락할 것이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전쟁에서 AI의 위력이 세계에 알려졌지만 이후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서는 AI의 놀라운 전쟁 지원 능력이 드러났다. AI에 의한 미군 지배와 자위대 통합. 미제 AI에는 자위대의 기밀 정보도 모두 넘겨주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 미일 간의 이해가 대립할 경우에는 미국의 이우선의 판단이 이루어진다.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은 발족 이래 모든 시스템을 군사 목적으로 재편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개변하는 정책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교육 그리고 국민의 속내에까지 이 군사화,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 MX의 물결이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에 있어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부터 행해진 일미 정부에 의한 통화에서의 협조 개입은 확실히 양국의 우호를 나타내는 증거가 아닌가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태는 이것 또한 경제면에 있어서의 일본의 주권 상실, 미국에 의 예속이 확정되는 마지막 단계에 왔을 뿐인 이야기이다. 다카시 정권이 추진하는 무책임 방만 재정. 미국은 일본의 재정 악화와 엔화 약세와 장기금리 상승을 부르고 엔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추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금리 상승을 가속화한다는 부정적 이중 스파이럴을 경계하고 있다. 다카시 정권의 끈질기게 재정 규율 회복과 일본 은행의 금리 인상을 요구해 왔는데 그와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면서 도와달라고 했으니 당연히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아베노믹스를 신봉하는 다카시 총리. 그러나 다카시 정권은 세계 선진국 중 유일하게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를 망신적으로 지지하는 희귀한 나라다. 더구나 일본은 경제 규모나 자위대의 규모로 보아도 매우 크며 이를 미국의 노예로 만들 수 있다면 다소의 지출은 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미국도 일본의 정부의 엔매수 개입에는 반대하지만 지금부터는 더 화가 나는 이야기이다. 베센트 장관도 가타야마 사츠키 재무상도 말했지만 달러 매도, 엔 매수, 개입의 원자에 대해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다는 이야기다. FEMA, Repo Facility, Foreign and International Monetary Authorized Repo Facility라고 하는 구조다. 자세한 것은 여기서는 생략하지만 요컨대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서 FRB에 맡기고 대신 달러 자금을 차입한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달러를 갖고 미국 국채를 돌려받는다. 미국 경제 노예가 된 일본. 외환 보유액의 보유와 그 자유로운 사용 권리는 국가의 경제 주권의 근간을 이룬다. 그것을 미국이 제한한다. 경제 주권이 미국에 있는 것과 같다. IMF의 감시하에 있는 파탄 국가를 상기시킨다. 전반에는 군사로 미국의 노예가 된 일본, 후반에는 경제 주권을 팔아치우고 미국의 경제 노예가 된 일본이라는 얘기가 돼버렸다. 가우시 총리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증후군으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애국심을 기르기 위해 국기 송괴죄를 원해서 제정되었는데 애초에 애국자란 무엇인가? 중국 정부의 요인은 이렇게 해설을 해 주었다. 애국자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 본질은 인민에게 기대어 인민의 행복을 기원하며 그 실현에 온몸을 기울이는 사람이다. 인민을 전쟁에 몰아넣는 것은 당연하다. 중국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아베 에세 애국자는 즉 애국을 내세워 인민의 환심을 사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악용해 자신의 권력 유지 확대에 힘쓰는 자를 애국적이라고 부른다. 비꼬는 얘기죠. 결국은 다카이치 수상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애국적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축출. 그것이야말로 애국자가 취해야 할 행동이다. 여기에 댓글이 있는데 땅꼬북이라고 코카시의 정보가 오래되었다. 어제 보도에서 자유대는 국산 AI를 활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국산 AI에서 핵심 관리 기밀 정보를 다루는 부분 더하기 미국제 AI 그렇게 일단 합해서 미군과의 상호 운영이나 이미 실전 운영되고 있는 고도의 정보의 분석, 지휘, 지원 기능하게 하는 하이브리드형입니다. AI는 평평하게 말하면 얼마나 많은 과거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점에서는 일본은 미중에 훨씬 못 미친다. 많은 칩을 사용하고 많은 정보를 축적해두고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다. 이것이 AI의 본질. 지난주 프라임 뉴스에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본도 예를 들면 정부 지원의 신회사에서는 소프트뱅크, 혼다, 소니 등 44사가 참가해 피지컬 AI 생산 기반 모델을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또 진행되었고 첫 해에만 정부 지원은 3,8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밖에도 방위성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네요. 거북 댓글이 상관관계 추론의 맹점을 여실히 지적해 주었다. 다른 증거가 나오면 그간의 추론은 무효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국산 AI를 쓰기로 했다 그러지만 실제 내용은 미국제 AI, 팔란티어 군사용 AI를 얘기하는 거죠. 미군과의 상호 운영이나 이미 실전 운영되어 있는 하이브리다. 그래도 말로는 미국 AI를 도입을 안 한다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들어온다는 것으로 저는 읽히게 됩니다. 미 정부가 손 내밀었다. 러트닉 트럼프의 한 기업 콕 집은 이유. 김봉구 한국경제에서 8월 11일 유사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죠. 핵심 광물 확보가 국가 안보와 직결, 공급망 구축의 총력. 핵심 광물이 글로벌 산업 패권 경쟁의 중요 자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배터리, 방위산업 등 전방위 첨단 산업 경쟁력이 안정적 광물 공급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각국 경쟁도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재련 정제 역량 확보가 관건이 되는 분위기다. 특히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자국과 동맹, 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광산에서 원료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공 정제와 제조까지 자국 내 산업 기반으로 연결하는 것에 역점을 둔 게 포인트다. 이 같은 미국의 공급망 재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인 고려아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 사진은 고려아연이 미국 통합재련소 건설 프로젝트 크루서블의 첫 걸음을 알리는 공식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가운데가 이 회사 및 미국 현지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인 것 같고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이 중에서 2명만 한국 우리 관련자들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장하고 같이 갔겠죠. 고려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통합재련 기술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데다 미국 내 기존 재련소 광산 인력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국의 재련 기술과 미국의 자원 산업 기반을 결합하는 프로젝트 크루서블이 한미 핵심 광물 공급망과 경제안보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주목받는 배경이다. 러트닉 장관이 꺼낸 코리아 징크. 고려아연 경쟁력은 핵심 광물 통합재련. 고려아연의 미국 통합재련소는 총 12종의 비철금속과 반도체급 황산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아연, 연, 동, 은을 비롯해 안티모니, 인디움, 비스무스, 텔루리움, 팔라듐, 갈륨, 게르마늄 등 11종이 미국 정부가 지정한 60개 핵심 광물에 포함된다. 특히 갈륨과 게르마늄, 인디움, 안티모니 등은 반도체, 방위산업, 통신, 에너지 등에 사용되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광물이다. 폐기 적치될 수 있는 재련소 부산물로 스크랩까지 원료로 재활용해 자원 활용도를 높이고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한다는 점에서 자원순환형 친환경 사업 모델로 평가된다. 이런 제목, 미국 자원 한국기술결합 동맹공급망 구축, 한미경제안보 협력 프로젝트라는 다른 뉴스 제목도 있고요. 러트닉 미 상부, 트럼프 앞에서 고려한 소개, 한미 광물 동맹 상징으로 부각, 고려한 미 상무장관 테네시 재련소 언급의 9% 강세. 이 사진은 고려한 재련소 전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기만이 아니고 그 옆으로도 확장된 게 좀 있을 거고 이 앞에 있는 데도 공장의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수지 않고 되돌릴 수 있을 줄 몰랐다. 삐뚤어진 다리가 원래대로 구마모토 지진 복구 동영상의 반향. 넥스코 서일본이 동영상 공개. 8월 10일 FMN 프라임 온라인 넥스코 서일본이 공개한 구마모토 지진으로부터의 복구 동영상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것은 흔들림으로 큰 데미지를 입은 큐슈의 대동맥 큐슈 자동차도의 공사 모습. 도로가 크게 어긋난 카타노 가와바시의 화상. 이 다리의 복구 작업을 기록한 영상에서는 다리 아래에 큰 잭을 설치하고 조금씩 어긋난 도로를 들어 올려 원래의 위치로 되돌리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복구 동영상에서 SNS는 부수지 않고 되돌릴 수 있는지 몰랐다. 이 더위 속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정말 감사합니다. 등의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넥스코 서일본은 많은 응원이나 따뜻한 말씀이 복구 작업에 종사하는 사원의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넥스코 서일본의 SNS는 kyushu 자동차도의 일부 구간에서 9일부터 피해 지원을 실시하는 긴급 차량을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일이 엄청나 구마모토 지진 피해 kyushu 자동차도 복구 작업 동영상의 반향, 일본의 저력, 이 복구 속도는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졌다. 8월 11일자 오토라는 데서도 또 보도가 됐습니다. 제15호 태풍 누사 11일 오전 11시 어저께 11시니까 하루 전이네요. 동일본을 통해서 상륙을 했는데 한국까지 오는 것은 오늘 12일 12시쯤이면은 많이 약화가 됐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어저께도 바람이 많이 좀 불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콜롬비아 강력한 지진으로 100명 이상 사망 후 실종자 수색 중. 아스트리드 수아레스 마누엘 루에다 메간 자네스키 AP입니다. 화요일 이른 아침 콜롬비아 서부의 수십 개 도시와 마을에서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여 최소 111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상되고 파괴된 건물 잔해 아래 갇혀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월요일에 발생한 규모 7.4의 지진은 칼리, 퀴부도, 페레이라를 비롯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약 1600채의 건물이 손상되거나 붕괴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군인, 구조대원, 가족들이 잔해 속을 헤치며 자원봉사자들의 줄을 따라 큰 콘크리트 조각을 제거하고 전달했습니다. 현지 당국은 약 7,0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옐카이루의 80%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의 진앙지를 둘러싸고 있는 초코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 중 하나로
종종 전쟁 중인 무장단체들에 의해 희생됩니다. 초코의 대부분은 배, 정글 또는 비행기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지진은 금요일 콜롬비아의 지도자로 취임한 데라 에스프리엘라에게 첫 번째 주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데라 에스프리엘라는 범죄단체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약속했기 때문에 분열적인 인물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긴급 대피소, 식량 및 기타 지원을 위해 1,5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정부들도 도움을 주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네, 콜롬비아가 여기네요. 우리나라에는 콜롬비아노라는 여자 암살자 미국 영화가 들어와서 매우 히트를 쳤던 건데, 거기가 여기 콜롬비아네요. 파나마 바로 옆에 있는 국가군요. 콜롬비아 구조대원들이 치명적인 7.4 지진 이후 수천 명의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7.1이 왔는데도 상대적으로 희생자나 피해가 적었던 것은 10년 전의 경험 때문에 많이 내진 구조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2026년에 환태평양 지역의 지진, 베네수엘라도 왔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왔었고, 콜롬비아, 이렇게 지금 환태평양 지역에서 지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며칠간의 폭우로 최소 16명이 사망했습니다. AFP 8월 10일자입니다. 필리핀 북부 지역에서 한 달 이상 내린 비에 해당하는 9일간의 폭우로 인한 홍수, 산사태, 사고로 최소 16명이 사망했다고 월요일 구조대원들이 밝혔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악화된 비로 인해 루선 본섬 전역의 학교와 관공서가 폐쇄되고 수도 마닐라의 거리가 침수되었습니다. 사망자 중 7명은 바기오 리조트에서 발생했으며 비에 젖은 산비탈이 세 채의 집에서 무너졌다고 도시 구조대원 에스더 바나웨가 AFP에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다이즈는 기자들에게 우리 개입은 계속되고 있지만 수년과 수십 년에 걸친 잘못된 홍수 완화 개입을 정말로 고쳐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힌 가짜 홍수 통제 프로젝트 스캔들을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은 태평양 사이클론 벨트에 직면한 첫 번째 주요 육지 지역으로 매년 평균 20개의 폭풍과 태풍이 발생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재난 취약 지역의 지속적인 빈곤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마닐라 시내에 침수된 도로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사진들을 했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오늘은 파트 2까지 별도로 할 내용을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 2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굿바이.